자, 다음은 건축산업기사 자주 하는 질문, 네 번째 자주 하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축선 관련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지표화에서는 애외로 되어 있는데, 자, 소유폭 미달, 도로폭 4m 미만일 경우는 무조건 넘으면 안 되고, 소유폭 4m 이상 확보 시에만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지정된 건축선에 한해서만 지하에서 넘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선 가각전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주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 가각전제. 이 글은 짤막하게 돼 있지만은 설명을 갖다가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셨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자, 건축선. 자, 건축선은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예요. 그죠? 자, 건축선은 그림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도로가 있고, 여기가 대지예요. 저기는 A, B, C가 있고, 계획 대지라고 합시다. A, B, C는 그냥 대지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났어서 여기가 뭐냐면, 이거를 파란 선으로 좀 표시할까요? 요거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요거니까 여기가, 자, 도로와 대지가 만나는 경계선. 여기를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도로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선은 즉 도로 경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BC, A, 여기 A, B, C는 뭐냐면 인접대지 경계선이에요. 인접대지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인데, 자, 우리가 그럼 이걸 왜 따지느냐? 자, 인접대지 경계선을 따지는 이유는 요렇게 정북 방향이 있잖아요. 정북 방향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자, 정북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대지가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여기서 이격해야 돼.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네? 정북 방향에 대해서 정북방 일주 제한이라고 하는데, 건물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을 이격시켜야 되고요.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물 높이의 2분의 H 이상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건물 높이가 10m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m 하면은 10 나누기 2에서 5m 이상을 여기서 건물을 칠 때 반드시 여기를 5m 이상 이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선을 규정을 둘 때, 자, 지하를 물어봤으니까, 자, 도로를 보니까 여기가 딱 보니까 건축 2m예요. 2m인데 요거를 평면을 갖다 잘랐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다 건물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층입니다. 지하층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지하층은 우리가 건축선은 항상 통과도로는 이 중심선으로부터 4m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1m밖에 안 되니까 여기가 1m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1m. 근데 여기다가 건축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지하 구조물이 이렇게 나온다. 이건 안 됩니다. 건축선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도로를 보니까 도로가 6m예요.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다 건물을 갖다가 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지상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6m에서 도로가 확보가 됐다가. 그래서 그걸 단면도로 잘라보니까 건물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렇게 지표면이라고 할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은 건물이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하
지하를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요거는 잘 보시면 6m 도로가 이미 도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하 같은 경우는 이 건축선을 넘어가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표 하는 넘어갈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소유폭 미달일 때는 못 넘어가는 것이고요. 소유폭 이상을 만들었을 때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정북 방향에 대한 1조를 갖다가 했었을 때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일 때가 정북 방향에 대한 1조권을 적용하죠. 자, 전용 주거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려 할 때 적용하는 게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정할 때 하는 건데, 자, 전용 주거 지역이 1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 2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1종 전용 주거는 뭐냐? 이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려고 할 때 정하는 게 1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려 할 때,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일반 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데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2종은 중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3종은 중고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그래서 이 5가지의 경우에는 정북 방향에다 1조권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준주거 지역이다. 준주거 지역이라고 주어지면 1조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건축선과 그다음에 1조권과 관련되어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선에서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도로가 있는데 건물을 졌어요. 네? 건물을 졌는데, 자, 여기 건물 높이가 도로면으로부터 4.5m예요. 4.5m 이하에는 창문을 열었었을 때 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4.5m 도로부터 4.5m 넘는 곳에는 나가도 돼요. 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두 번 똑같은 건데 보니까 두 번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산정 시 건폐율 산정 시 질문이 있습니다. 도로 소요폭 4m 미달로 대지 일부분 넘어가게 될 경우 그 부분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되는 부분인 거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도로 소요폭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이거 제외를 해야 되고요. 자, 건축선을 소요폭 미달이 아니고 지정하게 될 경우 도시적 안에서 4m의 범위 안에서 따로 지정할 경우에는 건폐율상 제외 안 시키는 것이 맞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면서 혹시나 하고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폭이 미달됐을 때는 대지 면적에 제외시켜가지고 건폐율을 산정을 하셔야 되고 소유폭 이상이 됐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소유폭 이상이 됐었을 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이 돼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건축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번 도로와 접합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맞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맞고요. 세 번째, 소요너비 이상인 도로에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도로 경계에서 소요너비 2분의 수평을 후퇴한 선 아니잖아요. 자, 오늘 소요너비 이상일 경우에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4번 시장 등의 시가지 안에서 환경정비를 필요하다 인정한 지정한 선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편하게 그냥 요거 10m로 할게요. 네? 요거는 한 뭐 8m만 할까요? 자, 요거는 한 10m가 됐다 했다 갑시다. 도로를 보니까 2m예요. A 대지, B 대지의 대지 면적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구해보니까 4m 이상에 나와야 되는데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2m 들어가야 되니까 1m는 이거는 내 대지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2m, 2m씩 확보가 돼야 되는데 A 대지는 면적 얼마나 나와요? 7 곱하기 10하니까 7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 되겠고 B 대지는 9 곱하기 10하니까 9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 되겠죠. 자, 이제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여기는 경사지입니다.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선로 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12m하고 10m예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2m 도로입니다. 요거는 중심선이 아니라 반대측에서 4m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2m가 들어와야 됩니다. 4m를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10 곱하기 10 하니까 100제곱미터가 뭐가 돼요? 대지 면적이 되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각은 여기서 설명하려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가각전제라고 하죠. 가각전제라고 하는 것은 대지가 도로가 두 면에 만났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나는 부분이 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대지가 이렇게 있다.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차가 이렇게 돌아갈 때 직선으로 묶었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어디 부분에 대해서 이 대지가 만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각전제를 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각전제는 대통령령으로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가각전제는 자, 그림을 잘 보시고 네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냥 여기를 A라고 하고 B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90도 미만인 경우가 있고요.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가지를 외우셔야 돼. 네? 여기가 여기를 A라고 했어요. A도로 다 A라고 놓을게요. A도로가 있고 B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B도로가 있는데 자, 요거를 분류를 빨강으로 쓸까요? A도로가 8m 미만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8m하고 6m 이상일 때 갖거나, 요거는 6m 미만, 4m, 8m, 6m, 6m, 4m 이렇게. 자, B도로도 마찬가지죠. 8보다 작고 6m보다는 같거나 크거나. 여기는 6, 그 다음에 4m. 그러면 어떻게 돼요? 4m, 3m, 3m, 2m, 3m, 2m, 2m, 2m 막 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90도 이상이다. 여기가 만약에 6m, 6m다. 읽으면 돼요. 네? 아무나 A 도로를 읽으면 요게 해당되죠. 요게 해당되니까 요거 B도로 요거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만나는 거. 요거죠. 네? 6m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3m, 3m만큼 후퇴를 하면 되죠. 요게 뭐냐? 가각입니다. 자, 문제. 도로의 너비가 각각 7m이고 그 교차각이 90도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 각각 얼마를 후퇴하는 거야? 어디에 돼요? 90도 이상이니까 여기죠. A도로. 그러니까 7m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거 네? A 요거잖아요. 요게 해당 3m죠. 요거하고 요거 B 요거니까 요거 네? 요만큼 3m를 후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